창의력.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다른 걸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응용을 해보면 할 수 있겠다. 이런 걸 찾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옛날에 전에 이제 코칭을 공부할 때보다는 지금은 훨씬 좀 실용성이 좀 더 커질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코칭은 모든 영역. 그래서 성품, 학습, 꿈, 비전, 갈등 해소, 문제 해결, 변화, 발전, 창의력, 정체성, 아픈 마음 치료, 사춘기, 대화법 이런 거 다 결국은 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런 걸 애들이 그냥 혼자서 감싸 안고 가니까 병이 되는 거고 곁길로 가게 되는 거고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걸 보면은 참 우리나라의 가정이나 부모님들이 정말 할 일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근데 우리나라의 부모는 교육적이나 이런 쪽보다는 돈 벌어서 이제 교육시켜주는. 네. 자, 이 두 가지. 1번은 10가지. 뭐죠? 신뢰, 좋은 질문, 경청, 공감, 선택 존중, 분석, 긍정 요소 찾기, 피드백, 기다림, 존중함. 네. 자, 그러면 이제 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프닝. 우선 요 앞에 예. 영석군 여기 지금 서론할 때 8장이고 9장이고 이거 할 때는 여기 또 코칭은 이제 여기는 여기 똑같이 해요. 네. 예, 요거는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네. 예, 코칭은 이게 익숙해지시라고 해놓는 거예요, 이건 다. 다 할 수 있다, 요런 부분들이. 자, 그 다음에 오프닝, 주제 정하는 것. 여기서는 이제 생각하는 능력 키우기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주제라는 것은 부딪힌 내용을 다룰 수 있어요, 일단. 부딪힌 내용. 또 하나는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서로 협의해서 공부 차원에서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부딪힌 거는 문제를 해결하는 코칭이고, 이제 문제는 없어. 근데 뭔가 발전시켜주기 위해서 서로 협의해서 하는 거는 이제 이거는 교육을 위한 코칭이에요, 이게. 여기서는 이제 생각하는 능력.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코치는 뭘 좀 알아야 되겠냐면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제 주제 이해하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법들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기본적으로 좀 알면 창의력을 코칭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근래에는 어느 때보다도 창의력을 필요로 한다. 창의력이란 생각의 기능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생각의 기능을 활용하는 훈련을 많이 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하다. 암기 위주의 주입식 교육. 이거는 창의력 기억이 약해지는 거예요. 암기를 해도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암기한 거를 묵상해서 활용을 하면 이게 창의력을 발휘하는데 도움이 돼요. 근데 보통 우리는 지금 뭘 암기를 해도 그 시험 끝나면 다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이게 창의력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내가 가진 정보가 창의력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암송 다음에 묵상이 반드시 따라가야 돼요, 이거. 묵상이. 그게 계속 반복되면, 그렇잖아요. 똑같은 말씀 하나인데, 그거를 암송하고 있으면은 계속 묵상을 하면은 그게 거기서 깨달아지는 게 다 달라요, 이게. 엄청나게 그 한 구절 속에서 깨달아지는 것이 범위가 커져요, 이게.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자, 그래서, 암기 위주, 게임, 스마트폰에 의한 세뇌적. 그러면 게임을 하는데 게임을 무조건 나쁘게 보면 되느냐? 게임을 통해서 창의력을 발휘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거는 창의력을 위한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도구가. 제가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그 청소년 때 또 지금도 그런 이야기 합니다만은 청소년 때 이렇게 게임하고 있으면은 내가 방에 들어가서 어때? 재밌어? 그러면은 얘는 재밌어요. 그러지 당연히. 그러면 이거는 네가 꼭 기억해 주면 좋겠다. 네가 이걸 보면서 뭔가를 배우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게 공부하는 시간이 되는 거고, 네가 이걸 그런 배움이 없이 그냥 따라서만 하면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다. 이걸 네가 꼭 기억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게임 끝나고 나면은 그 게임을 통해서 뭐 배웠어? 뭐 이런 질문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어차피 해야 돼, 다. 어차피. 지금 엄마들이 보면은 아이들이 벌써
이렇게 한 살을 먹고 이제 걸어다니기 시작하고 그러면 아이들은 제일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이 일단은 스마트폰이에요. 엄마가 전화 받으면은 그거 뺏어서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그 속에서 뭔가 그림, 엄마들은 어떻습니까? 엄마들끼리 대화 나누려고 그러면 일단 아이가 시끄럽게 하니까 줘요, 이거를. 그렇지 않으면 엄마가 아이하고 놀아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걸 줘요. 그러면 얘는 이제 그걸 보기 시작합니다. 보기 시작하면은 뇌에 이제 그런 기본 프로그램이 깔려요, 이게. 그러면 거기에서 쾌락을 얻는 거예요, 얘는. 그러면 그다음부터 딴 거는 안 돼.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이 뇌 안에 이게 깔린다고요, 프로그램이.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이제 어떤 교육이 이제 필요하냐가 아주 중요한 건데, 근데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세상은. 점점점 더. 그 속에서 사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거를 리더자나 코치는 그러면 이걸 학습의 도구로 삼는 거예요. 학습의 도구로. 본 다음에 깨달은 게 뭐지? 여기서 배운 건 뭐야? 그걸 도구로 삼는 거예요. 도구로. 그러니까 이 도구로 삼는 능력을 얼마만큼 기르냐는 거예요. 근데 막 재미있게 그러고 끝난 다음에 나중에 점점점 게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게임이라는 게 도가 더 지나치는 거예요. 이 속에 이제 폭력이 들어가야 되고 나중에 사람 속에 있는 그 두 가지의 프로이드가 이야기한 인간의 본능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성적인 본능이 있고 하나는 폭력적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거를 초자연, 원초자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인간은 성적인. 그래서 이 사람은 어린 아이들에게 정신 분석을 할 때 전부 다 성과 관계돼서 분석을 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은 이 창세기 3장의 죄성 속에 이게 있다고요, 이게.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점점 그게 도수가 높아져요. 성에 대한 부분, 폭력성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스스로 분별을 해서 자제하게끔 돼야 되는데 이게 처음부터 올바른 이해와 그걸 통해서 필요한 유익과 그걸 통해서 찾아내는 방법, 그걸 놓고 그 속에서 뭘 찾아내고 뭘 필요로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진행을 해야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암기 위주의 주입식 교육.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기 때부터는 어린 시절에는 기초가 뇌 속에 프로그램이 깔려요, 이게. 일단은 깔려놓은 프로그램을 그 다음에 또 다른 프로그램이 이제 깔려야 되려면 교육이 필요해, 이제 이거. 처음에는 쫙 깔려. 그런데 그 다음에 이게 딱 깔리면서 이제 얘는 이제 뇌 속에 이미 그게 반응을 계속 하는 거야, 이게. 그런데 나중에 커서 이건 틀렸어. 교체해야 돼. 그게 우리가 지금 습관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이게. 이걸 나중에 깔렸는데 다시 다른 걸 깔라고 그러니까 이제 뭐가 필요해요? 더 강한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은 그게 깔려진 것이 계속 반응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TV에서 애기들 그렇게 그 스마트폰 보는 뇌를 저하시킨다고 안 좋다고 계속 나오잖아요.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나오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제? 그거 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모릅니까? 그거 없이 책 보기 하고 다 하면 되는데 이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도로 늦추는 건 필요해요. 늦추는 건 필요하고 그러면서도 그런 이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찾아내가는 학습의 도구로 만드는 것이 이런 훈련이 필요하고 어차피 이제 모든 건 거의 다 학교에서도 다 영상을 통해서 공부하잖아요. 교과서 책 읽고 이런 것보다 거의 다 영상물을 통해서 보고 다니까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책보다는 영상. 이게 훨씬 더 교육 전선에서 지금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활용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바르게 끌어주고 문제점을 체크해 줄 수 있는 멘토. 이제 이 옆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스스로 구분해. 앞으로 세상은요, 결국은 스스로 구분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해결하고 스스로 그 속에서 분별해서 나오고 이런 능력을 기르지 못하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인터넷에서 방송에서 게임에 중독이 어떻고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지금 이제? 나는 항상 그런 방송 들으면은
그 다음 걸 주목을 해봐요. 그러면 뭐 어쩌자는 거야? 어떻게 하자는 거지?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가정에서 부모가 이제 잘 알아서 해야 됩니다. 뭐 이런 식이야.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국가적인 면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 게임하는 회사를 다 없애자. 뭐 이런다든지. 뭐 이래 줘야 되는데 문제는 있는데 이건 이제 답은 각자가 알아서 해야 돼, 이거. 각자가. 정부 차원에서는 오히려 이걸 국가 산업으로 키우고 자금 지원을 하고 뭐 이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모든 학자들이 다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인간성을 이제 강조하는 거죠. 인간성, 교육. 네.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애들 뭐 지금 보면 다 그래요, 다. 그렇다고 그거 주지 마. 주지 말면 그냥 애가 그 시간에 뭐 남전도에 여전도에 임원회 하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못해. 얘가 그러고 울고불고 난리니까 이거. 아이고 그게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늦추되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면, 그리고 앞으로는 애들이 그 세계를 다 알아야 돼요. 이게 그 세계를 모르면 안 된다고 이것도. 그러니까 알게 하되 도대체 그 속에서 뭘 배우는지, 배워야 될 건 뭔지 멘토가 있으면은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어쨌든 지시와 명령에 의한 기계적인 삶은 아이들을 생각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고 있고, 결국 세상은 창의력을 필요로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기계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서구에서 보면 애들이 벌써 이제 독립이 딱 되면 뭐 결혼하는 문제, 또 뭐 이제 살아가는 문제, 이걸 이제 각자 다 해결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는 하도 집에서, 미국도 이제 엄마부터 가정에 붙어서 사는 애 있으니까 재판을 해. 신청해. 우리 애 좀 제발 좀 집에서 나가게 좀 해달라고, 이게. 그러니까 그런 데는 이제 그런 분야의 독립심을 이제 강하게 만들죠. 스스로 생각을 해서 네가 판단해서 네가 책임을 지는 거고,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네. 자, 그러나 이 일을 담당해야 될 부모들은 직장 생활 때문에 아침에 헤어지면 저녁 늦게는 아이들을 만나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의 생각의 기능이 살아 움직이도록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할아버지, 할머니인 실버 세대의 역할이다. 아이들을 돌보는 것을 귀찮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한다면 실버 세대의 사회적 참여, 가정 공동체의 역할 참여 등으로 인해 아이, 그리고 부모, 그리고 실버 세대와 당사자들, 그리고 사회적 역할에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실버들이 이런 것들을 잘 훈련을 해서, 뭐 육체적 노동은 사람을 사야 돼요. 육체적 노동을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하다가는 골병 드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육체적 노동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라 그 사람을 사서 쓰되, 이 정신적 교육, 이런 부분들은 훈련된 실버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녀들, 손주들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랑을 뭐 먹을 거 사주고 용돈 주고 이런 쪽으로만, 이거는 옛날 방식이고 이제는 재능 개발 방식으로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좀 활성화되면 사회에서 실버 세대가 기여할 수 있는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지금은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뭐 직장 생활 아니면은 실버 세대를 활용할 방안이 없어요. 뭐 그러니까 자꾸 뭐 푼돈 줘서 와서 휴지나 죽게 하고 뭐 이제 이런 쪽이지, 뭐 이런 교육 분야에 뭐 투자를 한다, 수입을 한다든지 이런 거 못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훈련들이 제대로 잘 돼서, 그러면 밖에 나가서 휴지 줍고 뭐 이런 거보다 어느 과정을 맞춰서 아이들을 코칭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준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줘. 한 달에 뭐 30만 원을 주든지. 지금 종이 짚고 뭐 하면은 한 달에 아마 그 정도 줄 거예요. 뭐 3, 40만 원. 예? 27만 원 주고 2만 원 세금을 걷고 25만 원.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또 육체적 노동 뭐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쪽에다가 미뤄서 정상적인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청소부나 이런 사람들이 또 직업이 없어지게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면 이제 실버 세대는 시간이 많고 자기 자녀들 사랑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정책들을 좀 강화시켜주면 이제 정말로 사회적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
가정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뭐 그렇죠. 이거는 부모 세대가 못해요. 이런 정책 연구를 좀 해야 되는데. 자, 네, 한번 이야기 좀 하세요. 네. 그래서 아이들을 돌보는 것을 우리가 귀찮다고만 할 게 아니라 아이들의 리더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 자, 주제 이해하기. 창의력은 생각의 기능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창의력 코칭을 위해서는 생각의 기능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해요. 그래서 G7에서는 생각의 기능을 어디서 다룹니까? 우리 프로그램 5권에서 책 2권에서 다루고 있어요. 상권, 하권. 여기서는 우선 생각의 기능, 이거를 이제 이야기했어요. 11가지예요. 천재 습성, 정보의 바다, 5가지 성품 응용, 시간과 공간 초월, 창조의 기능, 메모리 기능, 아이디어 창고, 행복과 불행의 요소 담고 창고, 해답의 창고, 감정의 창고, 다스려야 하는 기능. 요게 이제 생각이라고 하는 기능의 특징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각 방법, 이게 이제 또 중요하죠. 결국 생각이라는 거는 생각하는 방법, 생각의 특징, 생각하는 방법, 뭘 생각할 것인지, 생각할 때의 오류 조심할 거. 요것만 하면은 생각이라는 걸 충분히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특징, 그 다음 뭐예요? 방법, 그 다음에 뭘 생각할 것인가. 그 다음에 오류, 요런 것들만. 생각의 오류가 또 굉장히 심각해요. 이것 때문에 상담하다 보면은 처음에 결혼할 때의 기대를, 그 생각을 아주 결혼한 지 지금 40대가 됐는데도 계속 그 꿈을 남편한테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건 생각의 오류야, 이거. 그렇잖아요. 백마탄 왕자님을 생각하고 그 남편을 통해서 자기 꿈이 이루어질 걸 생각하고, 그런데 남편이 직장 생활도 변변치 못하고 그러니까 계속 꿈은 깨지고, 친구들을 가서 만나보면 뭐 무슨 뭐 아파트 몇십평 짜리를 샀느니 다이아 반지를 받았느니 뭐 애들은 뭐 사립학교 어디를 보내고 있다느니 이런 소리 듣고 오면 이제 열받아가지고 자기 남편이 더 바보 멍청이처럼 보이고, 이 꿈 이것도 다 생각의 오류예요. 이게 그 생각의 착각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변하고 바꾸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방법, 전체적으로 보는 방법, 현실 부정, 그 다음에 유기체적 방법, 다각적 방법, 질문을 통해서 능동적 생각법, 영적 생각법, 브레인스토밍, 육색 사고모자 생각법. 육색 사고모자 생각법 뭐예요? 첫째는 흰색, 뭐예요? 흰색은 흰색은 냉정해요. 객관적. 그 다음에 이제 적색은 감정, 흑색은 부정적인 거, 황색은 긍정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늘 색깔, 하늘색, 녹색, 이거는 이제 방법. 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건데, 그리고 하늘색은 총체적인 거예요. 오케스트라 같은 총체적 결론을 내려주는, 그러니까 이런 생각법. 그 다음에 통합적 생각법, 합쳐보는 게시탈트 생각법. 이거는 핵심 주제를 끌어내는 거예요. 막 복잡했는데, 그렇다면은 1순위가 뭐야? 뭐부터 출발해야 돼? 이런 거 끌어내는 거예요. 주제 바꾸기, 역지사지,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생각의 요소 21가지 훈련하기. 사람은 하루에 5만에서 6만 개 생각을 한다고 그러죠. 그 중에 75%, 3만, 4만 가지가 부정적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으로 말하면 창세기 1장 27절보다 창세기 3장이 더 이쪽 정보가 더 많다는 거예요. 이쪽 정보가. 창세기 1장 27절의 정보보다. 실제로 정말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보다 악하게 사는 사람이 더 많아, 이게. 기분 좋은 정보보다 기분 나쁜 정보가 더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의 정보가 훨씬 많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생각을 내버려 두면은 부정적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생각에도 임무를 줘야 돼. 오늘은 뭐에 대해서 생각 좀 해줘. 오늘은 뭐 십자가에 대해서 좀 묵상을 좀 해줘봐. 오늘은 또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좀 꺼내줘봐. 그래서 이제 생각도 자유 생각도 있지만은 생각을 멍하게 놔두고 있으면은 기분 나쁜 일이 더 많이 떠오른다고, 이게.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계속 심리 치료에서는 심리 질병의 원인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21가지 창조의 질서 생각하기, 성경이 주는 주제, 아이디어 창조, 호기심, 주제 분석, 정보 습득하기, 고정관념, 영성 도움받기, 변화 갈망하기, 다양한 질문법, 올바른 자아상, 문제의 답을 찾게 생각하기,
희망, 장점, 행복 설계하기, 생각의 우선순위 바꾼 훈련하기, 비전과 꿈, 목표 생각하기, 기억의 창고 활용하기, 3액션 훈련하기, 감정 바꾼 훈련하기, 생각 바꾼 훈련하기, 변화 추구하기, 또 플러스 마이너스 나누기, 곱하기 나누기, 활용 훈련하기, 다양한 주제 생각하기, 기획력 키우는 생각하기, 또 자기 정체성, 자기 성찰 생각하는 훈련하기, 5가지 성품 생각하기, 또 다양한 묵상 훈련하기, 자기와의 대화 생각하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자, 너 생각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얘는 가가지고 게임 생각만 하는 거예요. 얘는 가가지고. 그러니까 생각을 하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뭘 생각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소통을 해야 돼, 이게. 그냥 생각해. 그러니까 맨 노을궁리만 하게 되고 이런 생각만 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생각해야 돼요. 생각하세요. 힘들고 절망에 빠졌는데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죽을까?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그냥 생각하라고만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뭘 생각할 것인지. 네. 그리고 주의, 생각의 함정, 생각에 대한 올바른 목적 갖기. 생각이 삐뚤어지면 큰일 나죠. 본질 추구, 공익적 결과, 변화와 발전, 문제 해결, 사람 살리는 목적, 하나님의 영광되기, 고정관념, 잘못된 생각의 노예, 생각의 함정 주의해라. 생각 속에 쓰레기 치우기, 생각의 기능을 훈련하는 건 싸움이다. 매일 정기적으로 혹은 비정기적으로 집중 생각하는 훈련하기. 자, 이제 코칭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기본적인 거. 그래서 생각 그러면 4가지. 첫째 뭐예요? 특징. 그 다음에 방법, 내용, 그 다음에 오류. 요 4가지를 우리가 이제 생각이라고 하는 기능을, 요 물건을 사용하기 위한 도구야, 이게. 달라 외우셔야 네. 못 외우시면은 써서요. 써서 카드로. 써갖고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붙여놓고. 네. 그러니까 외울 수 있는 분은 외워요. 이게 내 속에 들어있으면 좀 더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코칭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뭘 생각할 것인지를 정하는 게 중요한데, 오늘 코칭의 주제는 생각하는 능력 키우기예요. 이것은 생각의 개론과 같은 부분이에요. 우선은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코칭이기 때문이다. 같은 생각하는 능력 키우기라도 그 안에는 다양한 부분이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코칭은 샘플로 삼고 앞으로 생각에 대한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코칭을 하도록 해보자. 그러니까 코칭을 할 때 생각하는 부분, 뭘 생각할 거냐? 여러 가지 생각 중에 어느 부분을 생각에 코칭을 할 거냐? 요거 이제. 그러니까 생각에 대한 코칭을 하는 것도 범위가 굉장히 많죠, 이게. 그러니까 범위가 많다는 거는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두 개 써먹다가 그 다음에 끝나면 이제 안 되는데, 우리는 이제 눈 감는 순간 마지막 호흡하는 시간에도 손주 불러다 놓고 코칭하다 가는 거지. 네. 네, 여기 하나 더 있네요. 생각하는 능력 체크하기예요. 창의력 점검하기.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을 해보면은, 질문해보면 생각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고, 가능한 원인, 결과, 인형 가지고 종이나 빈깡통, 일반적 질문에 특이한 질문, 사물에 대한 성격이 다른 질문, 문장 완성 검사, 그림 그려보기, 미완성 그림 완성해보기, 동그라미 완성해보기, 선을 완성해보기, 영상이나 사물을 보고 자기 생각 표현해보기. 다 외우시면은 좋아요. 외우면은 이제 코칭을 할 때도 이제 뭐 하면서 내 생각의 기계는 계속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훨씬 이제 많은 지혜를 가질 수 있죠. 이 5가지. 첫째 뭐예요? 특징. 둘째, 방법. 셋째, 내용. 넷째, 오류. 5째, 예, 생각하는 능력 체크하는 거예요. 자, 주제가 미치는 영향 분석하기,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 만들기. 모든 코칭은 분석이 아주 중요합니다. 주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익혀주기 위해서 철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고, 분석하는 내용은 이런 내용이들이다. 자, 이제 코칭 시작합니다. 코치, 이번 주 주제가 뭐죠? 피코치. 생각하는 능력 키우기입니다. 코치, 피코치는 주제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나요? 주제에 대해서 설명해 볼 수 있습니까? 자,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어느 만큼 할 수 있을지는 이제 피코치가 하는 거죠. 자, 피코치의 설명을 들으며 반드시 칭찬과 격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훌륭하네요. 피코치는 설명을 참 잘하는데 이것은 리더자가 가져야 할 좋은 능력입니다. 피코치는 틀림없이 앞으로 좋은 리더가 될 거예요. 혹시 설명을 못하면 뭐 어떻게 또? 예. 항상
예, 서너 가지의 경우는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말을 잘한다, 안 한다, 또 더듬는다, 엉뚱한 소리 한다. 뭐 이제 다양하게 염두에 두고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그의 선택이야. 선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존중해 주는 거예요, 이게. 무조건 선택을. 그렇다고 뭐 오늘 저녁에 뭐 할 거야? 도둑질 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조차도 우리가 존중한다기보다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이게. 그래. 그런 말 잘. 할아버지가 볼 때 그거는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뭐야? 할아버지 돈이 필요해요. 왜? 어디에 쓰는데? 그러니까 어떤 애는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엄마 호주머니를 털어.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뭐 거의 안 나오겠지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나무라기보다는 그 배경에 대한 내용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코칭입니다. 무조건 코칭은 이 질문을 통해서 분석하고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나무라고 뭐 추궁하고 책망하고 훈계하고 그러면은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책망하고 무시하고 훈계 등을 해서 안 된다. 그의 가능성을 이야기해주고 자신감을 갖고 뭐든지 말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코치, 혹시 생각하는 것에 대한 어떤 경험이 있나요? 예를 들면 어떤 주제 가지고 생각을 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결과가 참 좋았다든지 아니면 어떤 일을 할 때 생각 없이 하다가 실수를 했다든지 하는 경험이 있으면 말해볼 수 있나요? 자, 지금은 어느 정도의 시간을 생각하는데 사용하고 있나요? 뭐 전혀 생각을 안 해요. 그럴 수도 있고 뭐 조금씩 생각을 해요. 그럴 수도 있고 또 그 정도로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그리고 그 정도의 시간을 사용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고 있나요? 생각하는 주제는 주로 무엇을 하고 있죠? 그것을 주로 생각하는 이유는 뭐죠? 그러면 그 정도의 시간을 생각하는데 사용한다면 좀 더 생각하는 시간을 늘리면 어떤 결과가 있을 것 같은가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빌 게이츠는 싱크 위크 한 주간 집중 생각을 통해서 세계적인 회사를 설립했다고 하죠. 생각하는 시간을 더 늘리고 싶은 마음은 없나요? 생각하는 시간을 더 늘린다면 무엇에 대해서 생각을 더 하고 싶은가요? 3번에서의 중요성을 생각하고 생각을 하고 행동할 때와 생각하지 않고 행동할 때의 차이점을 느끼게 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좀 더 늘리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자, 이제 생각해야 될 필요성을 충분히 살펴본 것 같으니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어떨까요? 목표 정하기. 여기서는 목표를 정하는 단계인데 그러면 매일 정기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을 생각하는데 사용하는 목표를 세워볼까요? 매일 30분. 좋아요. 일단 생각하는 기능을 사용하는 훈련이 중요하니까 매일매일 어떤 목표를 정해서 꾸준하게 생각한다면 천재성이 개발되고 창의력이 발전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생각은 매일 30분을 하는데 뭘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아, 좋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매일 30분씩 생각해 보도록 하는 것을 할게요. 오케이? 자, 이 부분에서 시간의 양과 생각할 주제가 정해졌어요, 지금. 그러면 이제 목표가 정해졌으니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과정 목표. 이 부분은 이미 위에서 하루 30분 주제가 정해졌으니 통과해도 돼요. 6번째, 실천하기에 필요한 자원 찾기와 제거할 장애 찾기. 그럼 매일 30분씩 그리고 생각하기로 한 주제를 생각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나 필요한 자원은 뭐가 있을까요? 영성 자원. 생각을 잘하기 위해서 생각에 대한 독서, 또 생각에 대한 공부 등이 필요한 자원일 수 있다. 생각을 잘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스스로 이것을 성공하기 위해서 매일 외치기, 옆에 도와줄 친구, 선생님 혹은 부모님 기타. 또 습관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성공하기 위해 진행할 때 혹시 장애 요인은 없을까요? 피코치. 무엇이든지 안 해본 일을 하다 보면 외부적 장애든 유혹, 피곤함, 시끄럽고 복잡함, 내부적 장애, 그것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것들이 등장을 하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코칭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 그러면 그런 장애 요인들이 나타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실행 계획과 점검 계획. 이제 목표도 정해졌고 필요한 자원들도 살펴봤으니 이제 할 일은 뭐죠? 맞아요. 아주 잘 알고 있네요. 일단 매일 30분인데 이것을 좀 더 실행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매일 30분인데 어느 시간대에 하면 좋을까요? 가장 효과적인 시간은 언제라고 생각하나요? 생각하는 훈련을 어느 정도 하면 습관이 될 수 있을까요? 자, 피코치가 실행하는 것을 누가 확인해 줄 수 있을까요?
이때는 생각하고 난 후에 피드백도 받아볼 수 있다. 생각하기 전과 생각한 후의 차이점. 네.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지금 무슨 코칭을 하고 있어요? 네.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기능을 통해서 자기 성찰도 할 수 있고, 이번 주간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나는 누굴까? 나는 뭘 배우고 있나? 내가 우리 엄마한테 받은 사랑은 뭔가? 또 내가 갚아야 될 부분은 뭔가? 뭐 이런 거를 또 생각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는 거. 생각은 뭐 SQ, EQ, IQ에 다 필요한 그런 영역들이니까요. 그래서 생각하는 코칭, 이걸 통해서 창의력을 만들어내는데, 그러니까 코치가 여기에 있는 5가지 정도는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좀 더 많이 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은 생각을 한 사람들의 뭐 천재적인 생각 방법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 책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을 한 권 같이 읽어보면서 대화를 나누는 이런 방식으로 갈 수도 있고 그래요. 네. 자, 이 과에서 질문 없으면 이제 한 과 더 넘어갑니다. 자, 10장 꿈과 비전 만들기 코칭. 네. 자, 몇 번의 코칭을 거치면서 점점 익숙해졌으리라 생각한다. 익숙해졌습니까? 네. 우리는 지금 몇 번 코칭이 아니라 지금 몇 시간 공부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도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해보세요. 일단은 추석도 있고 다 있으니까 교회에서도 아이 하나를 선정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본다든지, 송 목사님네는 아이들에 대한 개인 코칭을 해본 일이 있어요? 누구를 어떻게 했죠? 제가 중학교 1학년짜리하고 2학년짜리 2명을 코칭. 어떤 방식으로, 어떤 결과? 첫 번째 그 책을 했는데 한 아이는 굉장히 변화를 많이 가지고, 예. 두 아이는 실물을 통해서 자꾸 계속 외치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습관이 잘 안 돼서 그렇게 하는데 몇 주 동안 했죠? 아,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어쩔 때는 막 우리 같이 이제 어른들하고 예배를 드려야 될 때가 많이 있어가지고 또 이빨 빠질 때가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계속 진행 중이네요. 진행 중인데 고민한 아이가 이렇게 부친을 저하고 관계를 맺다가 그 엄마를 전도를 했어요. 뭘 해? 엄마. 네. 아, 전도를. 네,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왔는데 엄마가 한 2달 정도 열심히 나오다가 시험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까지도 지금 있지. 어쩌다 오신 같이 전도하고 아이고, 참. 그 아이가 아주 잘 성장하고 있는데 엄마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나면 만나서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은 꼭 공부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아이라도 보내주면 좋겠다. 이렇게 다시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뭐 때문에 시험 들었죠? 11조 문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따로 또 이제 이해를 시켜야 될 부분이고. 근데 어쨌든 아이에게 이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엄마하고 이야기를 나눠서 그런 부분이 엄마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아이 교육을 위해서 아이라도 이렇게 보내줘라. 이렇게 한번 만나서, 네. 그래도 잘 해보셨네요. 얘기가 잘 따라왔어요. 네.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가지였던 논의도 네. 공부를 좀 잘하긴 했는데도 이번에 공부를
전체 참 감사한 일이네. 조금 아쉬운 네. 그러니까 나중에 따로 만나세요. 만나가지고 아이에게 이런 코칭 교육이나 이런 거는 일반 밖에서도 쉽지 않은 건데 우리가 특별히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데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고 별도로 아이를 좀 보내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한번 해보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게 어느 땐가는 그 교회에 그런 코칭 팀이 만들어져야 돼. 코칭 팀이. 사실 코칭을 해보면 아시지만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은 우리 목회자들이 우선 저 같은 경우도 꾸준히 그 시간을 만나야 되는데 뭐 장례가 생겨서 가야 돼. 그럼 아이한테 미안해. 오늘 내가 목사님은 가기가 못 만나겠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이게.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이걸 통해서 뭔가 이게 발전할 수 있는, 그리고 아이들은 이런 걸 조금만 도와주면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애들이 그냥 묻혀가면서 이제 자기를 개발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 네. 자, 꿈과 비전 만들기. 코칭은 결코 어려운 프로그램이 아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용함으로 아이들이나 코치인 할아버지, 할머니, 부인들 역시 개발되고 관계가 좋아지는 등의 발전을 가져올 것이다. 좀 더 익숙해지도록 포기하지 말고 노력하면 정말 엄청난 결과들이 나타날 거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시간 제약상 몇 가지 주제만을 연습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익숙해지면 모든 것을 코칭할 수 있고 자신의 문제들도 셀프 코칭을 할 수가 있다. 나머지 내용은 같은 내용이에요. 자, 10가지. 시작. 신뢰, 좋은 질문, 경청, 공감, 선택, 존중, 분석, 긍정 요소, 피드백, 기다림, 존중함. 네. 10가지 단계는 이제 다 아시죠? 오프닝, 분류, 영향력, 목표, 과정, 자원, 또 실행 점검, 진행 점검 및 수정 보완, 행동 강화하기, 목표 성취. 자, 오프닝. 이제 오프닝은 뭐 어떻게 하는지 다 아시겠죠, 이제. 그 다음에 오프닝 다음에 뭐예요? 주제. 이미 정해진 주제가 있으면 계속 하는 거고, 없으면은 새로 주제를 만들어 할 수 있는 거고. 여기서는 꿈과 비전 만들기가 주제예요. 이미 만들어진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이루어 가기 위한 코칭을 하면 되고, 아이가 가지고 있는 꿈이 분명한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하고 있는지, 아니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과정 목표는 잘 만들어져 있는지, 그것이 실행 가능한 것인 등을 세밀하게 코칭을 해야 돼요. 보통 우리가 아이들한테 꿈이 뭐야, 목표가 뭐야 이런 거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럼 얘들 아무 말도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아세요? 우선은 몰라서 못해. 몰라서. 다들 꿈은 가지라고 하는데 도대체 꿈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애는 나는 우리 아빠하고 시집 갈 거야. 결혼할 거야. 꿈이 그거야. 모델이 그거니까. 예. 나는 뭐 우리 아빠 보고서는 난 경찰이 될 거야. 뭐 이런 거. 결국은 꿈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뭔가 그런 배경들을 많이 보여줘야 되는 거죠, 이게. 또 이제 꿈이 뭐예요? 그러면 뭐예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구체성을 이제 점검을 못 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꿈이 항상 그냥 두리뭉실하거나 이제 대답하기 귀찮으니까 물어보면 뭐 그 이야기를 하거나 실제성은 없는 이런 게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꿈과 비전이 없는 걸 전제로 해서 꿈과 비전 만들기에 대해 코칭한다. 오늘 코칭의 주제는 꿈과 비전 만들기예요. 맞습니까? 네.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이제 영향력 분석을 쫙 해야 되겠죠. 자, 밑에 코치, 꿈 혹은 비전이란 뭘까요? 그래서 주제 분석부터 해야 돼, 이제. 어떤 답이 나오든 뭘 해야 돼요? 격려와 칭찬 잊지 말라는 거. 그러니까 아이들은 알아서 대답하는 경우, 몰라요라고 대답하는 경우, 침묵하는 경우, 이제 이렇게 몇 가지 분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아예 이상하게 보지 말고 당연히 제가 맨 처음에 아이들 공개적으로 리더십 이제 뭘 하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는 준비를 막 엄청 했어요.
영상도 보여주고 영상을 보고 아이들이 뭘 느끼는지 이야기를 하고 토론도 하고 할 생각으로 다 보여주고 영상도 보여주고 했는데 마지막에 가서 이제 자, 이 영상을 보고 느낀 소감을 이야기를 해봐요. 그랬더니 거의가 다 몰라요야. 난 그런 대답이 나오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도 최소한 그런 영상을 보여주고 나면은 그래도 자기 느낌을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그걸 느낌을 토대로 이야기할 준비를 다 했는데 다 몰라요야 이게. 아,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네. 그런 목사님 그 꿈이라는 것을 니들이 아까 뭐 정보를 보여주고 니들이 꿈을 찾아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너는 뭐가 되면 좋겠다. 부모가 꿈을 얘기해 주는 것이 더 나은지 자기 스스로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네, 그래서 이제 직업 카드라든지 그런 카드가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을 좀 쫙 해서 보여줄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꼭 미래적인 꿈만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지금 뭐 하고 싶어? 라고 해서 지금 하고 싶은 꿈을 찾아줄 수도 있어요. 뭐 지금은 제가 학교 공부하는 이거 좀 재밌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할 수도 있고 친구하고 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 이런 것들이 다 꿈이에요. 다 알고 보면은 뭐 미래적인 큰 꿈만이 아니라 우리는 보통 꿈 그러면 다 미래적인 것만 생각하지만 우선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요. 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 어디 가고 싶은 거 뭐 사고 싶은 거 이것도 다 꿈이에요 이게. 네. 자, 우리 사랑하는 손주는 꿈 혹은 비전이 뭔가요? 없다고 할 수도 있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 없다고 하면 꿈과 비전을 만드는 쪽으로 코칭을 진행하고 그걸 더 명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코칭하고 여기서 일단 꿈과 비전이 아직 없다는 입장에서 코칭을 해보자. 왜 아직 꿈과 비전을 만들지 못했을까요? 그러면 이제 얘는 뭐 이야기를 또 하든지 또 안 하든지 몰라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혹시 전에 어떤 일을 할 때 작은 목표라도 세워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 본 일이 있나요? 그래서 전에 꿈을 가져본 일이 있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코치는 자 애가 몰라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몰라요 그러면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몰라요 그러면 알고 싶다는 이야기지. 알고 싶은구나 네가 이런 거. 그 얘는 지금 귀찮아서 그런 말을 했겠지만 코치는 그런 마음을 이제 알면서도 그런 방향으로 이제 이끌어 가주는 거죠. 자, 그래서 전에 이제 목표를 세워본 일이 있는지, 전에 어떤 꿈을 가지고 뭘 해본 일이 있는지 이런 거, 뭐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필요한 부분들에 만약에 있었다면 목표를 가지고 가는 것과 목표 없이 가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유익한지에 대해 나눌 수 있죠. 꿈과 비전의 필요성을 나눈 겁니다. 코치, 혹시 주변에서나 책에서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들어본 일이 있다면 누구를 소개해 볼 수 있죠? 자기 꿈은 없지만 이렇게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들어본 일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이런 거예요. 여기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성공했던 사람들에 대해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소개하는 것도 좋죠. 뭐 아브라함 링컨, 또 뭐 성경의 인물들 요셉, 또 뭐 애들이 요즘 좋아하는 또 뭐 그런 탤런트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의 정보가 있으면은 뭐 그런 거. 자, 꿈이나 비전을 만드는 것이 왜 중요한지 말해볼 수 있을까요? 이때 코치는 꿈과 비전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다. 자동차 운전을 할 때 목적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점. 그러니까 이런 코칭을 준비할 때 글자로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뭐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런 그림을 찾아서 보여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림화되면 더 좋죠. 돈을 가지고 있어도 목적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삶의 결과는 차이가 크다. 공부를 하는 것도 분명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는 것과 그런 것이 없이 그냥 하는 것의 차이점은 크다. 코치, 위대한 천재 손주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꿈과 비전을 만들고 싶나요? 아니면 꿈이나 비전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고 싶은가요? 에이, 저는 그런 거 다 귀찮아요. 그냥 되는 대로 살고 싶어요. 그러면 알았어, 멋대로 살아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제? 얘가 이제 코칭하고 싶은 주제를 내놨어. 원래 코치는 좋은 비전을 가지고 막 이런 걸 해주고 싶은데 얘는 그냥 그런 거 필요 없이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주제를 내놓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이야기해야 돼요? 아, 꿈이나 비전을 갖는 게 많이 부담이 되는구나. 예. 그 좋게 풀어주는 거죠, 좋게. 그래서, 그냥 뭐, 그러면 그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마음 편하게 살고 싶어 하는구나. 뭐 이렇게 한다든지, 꿈과 비전이 당장에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을 통해서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반항적으로 이야기를 했더라도 긍정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하죠. 자, 코치, 맞아요. 꿈과 비전은 우리 인생을 아름답고 위대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이제 코칭의 목표가 전 분명해졌으니 다음 단계로 진행하겠습니다. 괜찮나요? 자, 목표 정하기. 이제 목표는 꿈과 비전을 만들기예요. 근데 어떤 영역에서 꿈과 비전을 만드는가 중요해요. 우리가 만들어야 할 꿈과 비전은 세 가지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꿈과 비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영역을 소개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직업적 꿈이에요. 나중에 커서 뭘 하고 싶죠?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에 대한 꿈입니다. 예. 그 일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다시 말하면 돈을 번 다음에 뭘 할 것인가에 대한 꿈이에요. 꿈 넘어 꿈. 세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한 꿈과 비전이에요. 자, 이 세 가지 중에 그러면 우리가 하나를 정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꿈을 만들기로 해요. 자, 그러면은 자, 이 세 가지 중에서 피코치가 설명해 볼 수 있나요? 네, 아주 잘 설명했어요. 역시 손주는 하나님을 닮은 천재예요. 그러면은 이 세 가지 중에 먼저 코칭할 것을 무엇으로 선택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질문하기보다는 이제 더 이상 진행을 하기 위해서 코치는 자꾸 세부적으로 쪼개가지고 그 세부적으로 쪼개면 이 아이도 다가서기가 훨씬 쉬워져요. 네. 자, 먼저 직업에 대한 꿈과 비전을 만들고 싶어요. 알았어요. 그럼 먼저 직업에 대한 코칭을 하고 난 후 그것에 대한 꿈과 비전이 만들어지면 후에 나머지 두 개의 영역에서도 꿈과 비전을 만들어 보도록 해요. 오케이인가요? 네. 자, 그럼 분명한 목표가 정해졌으니 다음 과정을 넘어갑니다. 다음은 이제 과정 목표예요. 코치, 자, 직업,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기 전에 해야 할 것이 있을 것 같은데 뭘까요? 어떤 직업을 가져볼 것인가가 아닐까요? 와, 정말 대단해요. 맞아요. 세상에는 수많은 직업이 있어요. 혹시 몇 가지나 있는지 알고 있나요? 자, 요거는 이제 코치들이 알고 있을 참고적인 거예요. 한국은 1만 5천 개의 직업군이 있다고 합니다. 일본이나 미국은 2만 5천 개의 직업군이 있다고 해요. 여기서 피코치는 직업이 왜 필요한지 물을 수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라고 불리는 유대인들의 직업에 대한 생각은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이런 정도만 우리가 지식적으로 가지고 있어도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직업을 왜 갖냐면은 첫째, 하나님 일하셨으니 우리도 일을 해야 된다. 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을 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창조 일을 했고 우리는 관리의 일을 하나님 우리한테 맡기셨어. 그래서 세상을 관리하는 것이 바로 직업이야. 어떤 분야에서 어떤 관리를 하고 싶은지, 그러면 동물, 식물, 뭐 하늘, 땅, 나는 우주인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는 우주의 영역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일은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다. 내가 살아가는 기쁨이다. 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많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를 개발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학자가 되기 전에 먼저 구두 수준공이 되라. 그러니까 이론가가 되기 전에 먼저 현실에서 뭔가를 할 줄 아는 직업인이 되라는 이야기죠. 자,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셨다. 이렇게 많은 직업이 있는데 우리 손주가 선택해야 할 직업은 어떤 것일까요? 혹시 그동안 생각해 둔 일이 있나요? 그럼 뭐 애들은 생각해 놓은 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뭐 지난번에 소개했던 아이 같으면은 뭐 자기는 요리사 하고 싶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러죠. 자, 그러면 이제 코칭을 통해서 하나씩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우선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정하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뭐부터 시작해야 되죠? 네, 우선은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가 뭔지부터 찾아야 됩니다. 네. 직업에 대한 꿈과 비전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가 무엇인지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 손주는 뭘 좋아하죠? 어떤 애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노는 거 좋아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자, 하여튼 그런 거 이야기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선택에 대한 존중함. 아, 노는 거? 좋지. 예, 노는 거.
아, 노는 것을 좋아하는구나. 대단해. 네, 앞으로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일 중에 하나가 잘 노는 거야. 잘 노는 거. 잘 노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는 분야의 업이 뭐가 있을까요? 리크레이션 강사. 아니 그 놀이의 장난감도 만드는 분야도 있을 것이고. 네, 노는 분야의 영역이 알고 보면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예? 뭐 여행도 있고 또 뭐 게임 분야 발전시키는 것도 있고 친교, 오락 또 뭐 그런 레크레이션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그래서 전에 제가 어떤 엄마가 우리 애는 공부하는 거 싫어하고 놀기만 좋아해요. 큰일이에요. 이거 어떻게 고쳐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그 공부가 뭔지 아세요? 그랬더니 잘 모르겠어요. 노는 것도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얘가 놀기 좋아하면 잘 노는 방법을 공부하게 하세요. 잘 노는 방법. 네. 그러면 이제 아이가 노는 거 좋아해. 그러면은 노는 것 중에 어떤 분야를 좋아하는데? 뭐 여행하기를 좋아해?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있기를 좋아해? 예. 뭘 좋아해? 어느 분야를 노는 걸 좋아해? 게임을 좋아해? 뭐 아니면 뭐가 좋아해? 그러니까 아이 속에서 그러면서 그 분야를 찾아서 이제 노는 과정. 노는 걸 우리는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부 그러면 이 지식적 공부만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사실은 노는 공부예요, 이게. 전에 우리 교회 밑에 그 청소년 놀이문화원이 있어요. 청소년 놀이문화원.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 하는 데냐고 물어봤더니 말 그대로 기독교 청소년이 노는 방법을 연구해서 훈련하는 것이에요, 이게. 근데 그 캠프에는 애들이 많이 와. 보통 한 주 그 캠프에 참여하는데 돈이 보통 25만 원에서 한 40만 원 받아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교육자를 보내가지고 한 6개월 동안 6개월 한 학기 공부하는데 60만 원 내요. 그 과정들을 공부하는데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공부를 해요. 거기는 이제 애들이 40명이면은 스텝이 40명이야, 이제. 공부하는 대학생들이 그 스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진행하는 분이 서울 그 부인은 서울 그 대학교 교수고 저 남편도 교수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는 교수면서 목사인데 자기는 교회 밖에서 목회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잘 못 놀아. 막상 뭐 친교합시다 그래봐야 뭐 할 게 뭐 있어요. 김 목사님 몇 시에 가죠? 거기에 몇 시 이야기했어요? 40분까지. 네. 자, 그래서 네. 여기서 이제 하워드 가드너의 다중지능 검사 이런 것도 좀 해볼 수 있고, 그럼 자기 장점이 뭔지 20가지만 찾아볼까요? 뭐 이런 것도 해볼 수 있고, 이제 본 과정에서 다양한 방법을 큰 틀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분야의 일을 찾았다면 그것을 이루어야 할 꿈으로 가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일단 여기서는 아이가 찾은 것이 컴퓨터 프로그래머다. 요즘에는 애들이 하고 싶은 게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유튜버예요. 유튜버. 예. 유튜버가 뭡니까? 그 안에 방송, 자기 방송 만드는 거예요. 자기 방송. 이번에도 여름 캠프 때 애들 와서 자기 하고 싶은 거 찾아보라니까 유튜버라고 이야기하는 애들이 여러 명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혹시 세계적인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할 과정들이 뭐가 있을까요? 다음의 내용들을 참고해서 대화를 나눠보자. 뭐든지 꿈을 만들기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을 카드에 적어 들고 다니면서 외치고 선포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야 스스로도 자신을 그렇게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인정해야 된다. 무엇보다 꿈을 만들기 위해 선택한 주제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에는 이미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에 관한 책들을 읽기 시작하고 그 속에서 자기가 꿈꾸고자 하는 걸 이미 이룬 사람들을 만나보는 게 중요하고, 다음엔 그것에 대해 단계별로 공부하는 게 중요한데 이것이 지금 학교 공부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그 과목에 힘쓰게 하고, 필요한 현장들을 방문해 보는 것도 좋고, 자기 책상 앞에 써서 붙이는 것도 좋고, 장난감 놀이가 가능하면 그런 분야로 놀게 하고 체험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방학 때는 그런 분야의 체험 캠프나 훈련에 참여해 보는 것이 좋아요. 사용할 자원 찾기, 제거해야 할 자원들. 자, 이제
세계적인 컴퓨터 프로그램이 되는데 사용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원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기도, 꿈을 외치고 선포하는 거, 그 분야의 책을 읽어보는 거,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을 만나는 거, 필요한 과목에 공부 힘쓰는 거, 선생님, 그런 분야의 영화, 캠프, 동아리에 도움을 받는 거예요. 세계적인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는데 제거해야 할 장애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외부적 장애 요인, 여러 가지 환경,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 그 분야가 적성인지 아닌지, 부모가 원하는 것이 아닐 수 있는 등의 갈등, 내부적 장애 요인, 게으름, 하고 싶지만 습관 때문에 못하는 거, 이런 걸 이제 체크를 하는 거예요. 자, 실행 계획과 점검 계획 짜기. 자, 그럼 이제 세계적인 천재적인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해 오늘부터 이제 이 앞에서 이제 짜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책을 한번 읽어보자든지 실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자, 우선 카드 만들기. 나는 세계적인 천재적 프로그래머가 되겠다. 카드 만들어서 우선 소주매에 넣고 다니는 것부터 시작을 한다든지, 매일 하루에 2번씩 외친다든지, 관계된 책을 한 권, 세계적인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성공한 사람에 관한 책을 찾아서 한 권쯤 같이 읽는다든지. 자, 그것을 진행하는 걸 누가 점검해 주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제 코치가 점검하든지 본인 인증샷을 한다든지. 자, 대강 이해되죠? 네. 그리고 이제 수정 보완, 그 다음에 뭐 잘하는 점, 목표 성취, 이런 정도로 과정을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65페이지 보시면은 간이 다중지능 검사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한번 지난번에 우리 해봤으니까 손주하고 같이 앉아서 이렇게 해보면은 그래도 대강 아이가 어느 쪽에 그래도 관심이 제일 많은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173페이지 보면은 초등학생이라도 이런 곳에 들어가면은 자기에게 맞는 그런 어떤 적성 검사 이런 것들을 다 할 수가 있어요. 다 무료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아이들의 재능 개발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걸 해보시면 됩니다. 자, 질문 있습니까? 3액션 뭐지, 예? 3액션. 3액션은 이거는 이제 모든 영역에서 많이 하는데, 이제 우리가 영상 찍을 때 이제 3가지를 해요. 영상, 프로덕션. 그래서 이제 프리 프로덕션을 하고, 그 다음에 프로덕션 하고, 그 다음에 포스트 프로덕션을 해요. 그래서 프리 프로덕션은 뭐 합니까? 영화를 만든다 그러면 시나리오 만들고, 뭐 배우 캐스팅하고, 또 뭐 이제 현장 가서 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미리 준비하는 것들을 해요. 사진은 어느 각도에서 어떻게 찍고 뭐 이런 걸 다 준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덕션은 현장에서 그대로 찍는 거예요. 이제 포스트 프로덕션은 찍은 다음에 음악 넣고 뭐 자막 붙이고, 또 그래서 또 이제 뭡니까? 미리 보고, 그 다음에 또 수정하고 해서 상품으로 내놓을 수 있을 때까지 다듬는 과정이에요. 제가 그 영상을 이제 우리 옛날에 공부했잖아요. 그걸 공부하면서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은 것 같다. 그래서 항상 사람을 만나든 공부를 하든 뭐를 하든 간에 프리 액션이 중요하다. 그래서 프로덕션을 액션으로 바꿨어요. 행동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 공부도 미리 준비를 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미리 준비를 하고 만나면 훨씬 더 낫죠. 그런 다음에 액션, 만나고 현장. 그 다음 단계는 일, 만났는데 그냥 내가 생각대로 잘 안 되고 성질 내고 싸우고 헤어졌어요. 그럼 이걸 포스트 액션에서 빨리 이거를 어떻게 이제 해야 돼. 해결해 나가야 돼. 그래서 이제 그 3가지를 3액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제가 우리 아들한테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것이 프리액션이에요. 미리 준비. 이거 안 해가지고 그냥 몇 번 황당한 일을 많이 경험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3액션이라고 한다. 그 애들이 시간이 지나면 애들이 꿈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애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어릴 때는 있는데 고등학교 넘어가고 대학교 가면서 꿈을 찾지 못하는 그런 애들이 많은데, 그런 애들 어떻게 코칭해야 되는지 일단 식사하시면서 좀 알려주세요. 이 책대로 하시면 돼. 오늘 공부한 그 내용대로 하시면 된다고. 자, 일단 마치고 식당에 가